안녕하셨습니까? 적군의 과학사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일중일체 다중일입니다.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들어있다고 의상대사는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앞에 있죠. 법성계 이 구절 바로 앞에가 뭐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법성계 구절,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하고 일중일체 다중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의 답은 이유는 불수 자성 수연성이죠. 자성을 따르지 않고 연성을 따랐기 때문에 일중일체 다중일 모든 것 속에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지금 논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두수는 이 원리를 놀랍게도 시 한 편에 합중합니다. 두수의 법계 가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온 바다는 하나의 물결 안에 구현되지만 바다가 움츠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하지만 물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바다가 그 자체를 일제히 모든 물결까지 뻗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각가지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물결을 포용할 때 그 전체 속에 다른 모든 물질을 포용하는 데 방해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물결이 큰 바다를 포괄할 때 다른 모든 물결 또한 그 바다를 온전히 포괄한다. 그것들 사이에 걸림이란 없다. 온 바다가 하나의 물결 아래 구현됐는데 바다가 움츠린 것도 아니죠. 하나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했지만 그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가 바로 뭘까요? 자, 여러분 직접 바다 속에서 한번 그 원리를 발견해 보실랍니까? 자, 그림 보시죠. 여러분이 해질 무렵 바닷가에 가서 바위에 부딪혀 쪼개져 나가는 파도를 보셨죠? 그 파도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파도 속에 또 조그마한 파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또 유심히 여러분이 관찰해 봤다면 그 파도 속에 또 파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화가는 바로 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의 이 비밀이 이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20세기 후반, 중반, 후반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조각, 프랙터스, 이걸 명사로 바꿔서 프랙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프랙탈의 원리를 찾고 찾아서 바로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있는 하나가 들어있는 그 원리를 찾고자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거기는 20세기 카오스라는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세기 이 카오스를 모르고서는 바로 큰 국가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 수업될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속에 전체가 포함되는 원리, 그리고 반대로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원리, 과연 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수를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가지고 나온 값이 있겠죠. 이 값을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이 제곱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두 개가 만나는 거죠. 나와 네가 만난다. 서로 또 대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수를 이렇게 제곱한다는 것이 대칭적인 요소를 합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바로 실이고, 설령 이 수가 우리가 잘 모르는 허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수학적으로 허수라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수라도 이게 이렇게 제곱해지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2나 3, 4, 5 이런 수가 된다 이 말이죠. 실수.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값을 다시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또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컴퓨터로 이걸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그림이 생겨났어요. 자, 그림 보시죠. 어떻습니까? 잘 보면 같은 모습이 반복되죠? 여러분 맨 위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 상단에 조그마한 네모가 보이죠? 그 네모를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속에 바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랙탈이다 이 말이에요. 프랙탈, 프랙터스. 이걸 바로 프랙탈이라고 이렇게 만델브로트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델브로트는 젊은 나이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학자인데 워낙 다재다능해서 경제학, 수학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다 강의를 실제로 대학에서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면화 있죠? 이 면화 속에서의 기가 막힌 이런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프랙탈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면화 가격이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후반에 주식에 했다면 이 주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단순한 이런 주식이나 이런 면화 가격 속에서는 기존의 수학에서 보여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드러나지 않고 독특한 그래프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만델브로트는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델브로트는 이렇게 수학적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면 요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겨나죠 또.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또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게 무한히, 컴퓨터는 이제 한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 속에 이게 있고 이 속에 있고 끝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랙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자기 유사성, 자기 닮은 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프랙탈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상수가 굉장히 크다면 요걸 집어넣고 여기다 큰 값을 집으면 계속 커져버리니까 이 그림은 확대되면서 발산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이 상수를 잘 조절하면 이 상수에 의해서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순환성.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뺑 돌아 그림을 다 찍고 또 그림 찍으니까 주기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주기가 끝나면 이게 찍히고 또 이게 축소되면서 이게 찍히니까 전체 속에서 또 이 속에 또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이런 자기 닮은 꼴 프랙탈의 세계가 연출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만델브로트가 발견했다. 그래서 세상에 프랙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학의 세계와 방금 공부했던 이 화음의 세계를 지금부터 연결을 시켜보죠.
자, 여러분 아까 두선의 복개 관문에 나온 프랙탈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원리는 뭐였던가요? 한 물방울이 전체 바다로 퍼져도 그게 퍼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수축에 들어가도 움직인 게 아니었죠. 그 원리가 뭐였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딱 이렇게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위로 가고 있죠? 그러면 정확히 위에서 아래로 간 거, 아래에서 위로 간 게 상쇄되니까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잘랐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어떨까요? 정확히 상쇄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순환성 속에서는 바로 뭐냐? 제로, 수학적인 제로죠. 이 공의 의미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공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거죠. 바로 제로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형돼도 이게 한 바퀴 순환 속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적분이라고 그러는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자성이 없다. 촉근 이론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브란덴버그하고 마파, 마파는 이 하버드 물리학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란덴버그는 어느 덕에 있는 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 브란덴버그하고 이 마파라는 친구는 이 끈이론에서 이 우리가 3차원 공간 외에 나머지 차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이 왜 아주 작게 말려 있는가, 왜 작게 말려 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끈이고 이게 발자는 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요게 지금 요렇게 가는 끈과 요렇게 가는 끈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합치면 방금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게 없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차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나 작게 말렸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막이 딱 둘러싸서 팽창을 못하게 막고 있다면 요 작은 차원은 팽창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방금처럼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반대되는 막이 우연히 거기에 존재해서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을 막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은 팽창해 나갈 수 있다고 브란덴버그하고 마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초에 이런 여러 차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세 개의 차원에만 이렇듯이 두 개의 막이 상쇄되면서 제로가 되고 그 차원이 퍼져서 현재 이런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인가? 그건 아직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건 참 신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촉근 이론 그리고 이 수학적 간단한 원리에서 이게 바로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에서 삼라만 생길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는 간단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공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소라 모습으로 가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왼쪽 아래 잘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하게 네모로 그려진 모습이 있죠. 이 왼쪽 아래 네모를 확대한 게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도 이렇게 소라처럼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은 방금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아까 저기 네모를 제곱해서 먼 수를 더해서 세모를 만들고 다시 반복해서 만드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우리는
저기 했던 만델브로트가 했기 때문에 이제 만델브로트 집합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쪽에 보면 네모가 보이죠? 자, 이 그림에서 확대한 게 아래 그림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뭐 꽃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만델브로트 집합.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요 그림 역시 만델브로트 집합입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창조해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말하면 바로 예술이죠. 바로 컴퓨터 예술의 장르를 프랙탈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야, 다음 그림. 너무 놀라운 그림이 나오네요,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델브로트의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 보다시피 약간 다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만델브로트하고 이 다른 기법인데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줄리아 집합이다. 줄리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하고는 약간 색다른 모습이죠. 자,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나뭇잎처럼 보인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오른쪽 하단 쭉 보게 되면 꽃잎 같기도 하고 중간은 무슨 금이 그려진 것 같이 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꼭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줄리아가 발견해서 줄리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랙탈의 일종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눈송이가 나왔습니다. 이 눈송이도 바로 이 프랙탈의 원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게 전번에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눈은 육각형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사실 눈이 한 마이너스 8도에서 한 16도 정도 근처에서만 이게 육각형이고 온도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눈은 이런 육각형인데 그런 육각형의 모습을 이렇게 프랙탈의 원리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유명한 코우의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또 중심부에서 또 삼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삼각형이 끝없이 반복되죠. 제가 여기다 한번 코우의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삼각형에 이쯤 이렇게 중심을 잡고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또 그려요. 그리고 또 여기다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려놓을 수가 있죠. 양쪽 이렇게. 그죠? 또 여기 같은 거 이렇게 그려냅니다. 자,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코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쪽에다 그리려면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힘들겠죠. 그래서 코우의 삼각형은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지만 우리는 안과 밖에 다르지 않다는 이 화음의 정신으로 이걸 한번 안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삼각형을 여기 중심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삼각형 한 개 생겼죠? 여기 또 하나 생기고 자, 이 세 개는 이렇게 생겼는데 같은 모습으로 이 가운데 삼각형은 어떠나요? 얘들하고 이제 반대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성을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해서 회전을 한번 여기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경계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죠. 서로 반대로 가니까 그냥 상쇄가 되어버린다. 바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도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갈 거고 이쪽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위쪽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안쪽에는 어디나 다 상쇄되니까 바로 뭐가 되는가? 제로가 된다. 결국 남는 거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세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대칭이기 때문에 전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더 잘게 쪼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더 짧게 쪼개서 같은 논리를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반복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는 전부 다 사라지는 공성만 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프랙탈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본 것처럼 파도가 칠 때 이 속에 이 파도 모습이 그대로 당기고 또 이렇게 당겨져 있고 이 파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할 것인가? 이 프랙탈 무늬는 크기는 뭐가 결정할 것인가? 아까 컴퓨터에서는 바로 Z제곱 플러스 상수, 요 상수 값이 결정하겠죠? 뭐를 집어넣냐 값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연에서는 그 어떤 물체가 파도든 뭐든 그 물체가 생길 때 주위의 배경과 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자기 자신의 끈적끈적한 정도, 파도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커피잔을 후 불어 커피잔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되게 빨리 돌 수도 있고 느리게 돌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점성이단 말이죠. 이런 점성과 외부의 힘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이 프랙탈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환경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점성에 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회전의 원리에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 크기는 아까 말한 그 외부하고 그거하고 적절한 조화선에서 이 크기가 결정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돼 나가는 이런 프랙탈의 원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이 공성의 극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속에서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주를 보고 싶은 내 손바닥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손바닥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 하나의 백합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부처 열반의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 먼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한 이런 도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칸토아의 먼지라는 그림인데 하나 선을 아까처럼 이게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를 비게 합니다. 또 잘라서 가운데를 비게 하고 또 가운데를 비게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죠. 3등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칸토의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이 화음의 주제하고 아주 잘 일치합니다. 먼지.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요, 뉴턴의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재현한 건데 우연히도 보니까 프랙탈 같은 모습이 반복되죠. 그래서 프랙탈은 이렇게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뭐 같습니까? 지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이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 바위 있죠? 바위에 잉크를 떨어보세요.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바위 속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 스며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며드는 실제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프랙탈 컴퓨터를 통해서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높은 곳, 하늘이 저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인드라신이 있습니다. 그 인드라신의 궁정위에는 작은 수정 모양의 보석을 형상을 한 무수한 양식이 달려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그물 모양으로 이루면서 여러 형태로 짜여 있다. 그물 모양이라 우주 배경에 있는 이런 은하단들의 그물 구조를 말할까요? 이게 인드라신일까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드라망의 그물 모양을 한다고 분명히 환경에 써져 있네요. 빛의 반사로 인해서 이 일체의 보석들은 인간계의 대륙과 대양을 포함해서 전 우주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도 반사하는 거울인가 봐요 이게. 동시에 그것들이 일체의 보석마다 반사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체의 보석마다 똑같이 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들을 빠짐없이 담고 서로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드라망 경계문이라는 화엄 시편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법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법장이 살았을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측천무, 무측천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어떤 사람은 강조하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로 중국 역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정치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과 증오를 한 몸에 받은 그 비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측천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측천무가 훌륭한 문학가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측천무 자신이 쓴 이 개경계라는 이 작품은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측천무가
당 태종이 죽은 다음에 후처들은 전부 다 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절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측천무는 발언을 세웠죠. 그 발언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측천무는 정치적 야욕을 체현하는 과정에 두 명의 왕비를 잔혹하게 죽여갔지만 그 측천무는 말년에 그걸 다 후회해냈고 결국 측천무의 그 치세 동안 측천무가 보여준 그 업적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화엄경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진다고 그랬던가요? 측천무는 바로 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대단한 비상한 여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측천무는 이 화엄경이 완성되는 날 법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장한테 강연을 준비했죠. 그게 전번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제일 1회 때 이야기했던 세주 묘원품이었습니다. 이때 하늘도 땅도 감복을 해서 전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천무는 그날 밤 법장을 조용히 불려서 이 어마어마한 화엄의 세계를 설해줄 것을 법장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측천무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론과 직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방금 이성을 통해서 방금 대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화엄세계를 제가 느꼈지만 내 몸에 와닿게 직설로 눈에 보이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법장한테 측천무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법장은 폐하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법장은 측천무를 모시고 준비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딱 켜자 측천무는 감탄에 감탄을 내면서 뒤로 자빠지고 맙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법장은 정말 과학적인 실험을 해냈습니다. 가운데 불상을 하나 놓고 수많은 모퉁이마다 다 그걸로 빽빽이 메웠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딱 켜자 불상의 모습들이 거울에 반사되기 시작하면서 무수히 반사와 반사를 통해서 그 거울 속의 불상이 또 그 속의 불상이 끝없이 반복되는 세계를 이 암흑 속에서 순간 빛이 켜지는 순간 측천무 눈으로 빨려들고 말았습니다. 측천무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바로 화엄성을 거기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법장의 놀라운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화엄의 선사들은 말로만 증명하지 않고 실제로 체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인 스스로 그 높은 경지를 체력했기 때문에 이런 방편들이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법장은 거기서 조그만한 수정구를 이렇게 빼가지고 측천무한테 설명합니다. 폐하, 보세요. 무수한 거울의 반사 속에서 우리는 일중일체, 다중일, 또 여러 간도 안에 일중다, 다즉일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거울 속에서 모든 게 하나로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융통과 융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예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법장은 측천무한테 폐하, 이건 어디서 공간적인 무예지 정말 화엄의 번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의 무예는 제가 보여주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그 시간의 무예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준 이 실험 속에서는 공간의 차원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높은 지혜로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법장은 말을 끝냅니다. 이야기는 승고승전에 나온 이야기를 약간 현대적 의미로 풀어 쓴 건데요. 시시스양이라는 이 화학학자가 자기 저서에 표현한 내용을 제가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보세요. 법장은 과학자였습니다. 바로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뭔가요? 재현에 있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와 도 아님의 차이일 수도 있지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아까 보였던 그 법장의 수종구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높은 곳 인드라 신의 지붕에 있는 그 수종구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한 수종구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수종구에 또 반사되겠죠. 이렇게 반사와 반사와 반사 또 반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상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실험이죠. 여러분도 실제로 거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거울을 들고 있는데 뒤에 또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 거울에 또 거울 속에 자기가 보이시면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반사의 원리고 무의 원리고 바로 화음의 원리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아까 이제 만돌브로트의 집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래에서 제일 윗부분을 확대하면 위가 나오고 또 그걸 확대하면 또 위가 나오고 이제 컴퓨터가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양을 못했지만 계속 처리해 나간다면은 컴퓨터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모습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죠. 바로 거울의 모습에 보인 상을 컴퓨터도 이렇게 재현할 수가 있다. 융섭의 모습을 바로 프랙탈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림을 다 정합한 게 이제 다음 그림인데 아까 했던 이 만델브루트 집합을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 속의 전체가 그리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을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분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그게 바로 티베트의 만다라입니다. 저는 이 티베트의 만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과학적 지식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속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도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야, 티베트인이 만드는 만다라말로 우주 최고의 비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최고의 만다라가 바로 무한의 시간 칼라 짜크라 만다라입니다. 자, 칼라 짜크라 만다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건 오늘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칼라 차크라 속에는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운데로 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전번 피라미드처럼 위로 상승하는 구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타워가 있죠. 사물의 양심. 이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쌓이면서 이게 계속 뻗어나가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쥐에 둘러싸고 있는 게 원으로 가고 있죠. 놀랐습니다. 정사각형과 삼각형과 원이 만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의 바로 원과 네모, 방과 각, 삼각형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정사각형의 2배가 되는 원은 만들 수 없다고 현재 과학에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칼라 차크라 만다라 속에서는 바로 이 정사각형이 무한의 우주의 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한공덕의 탑, 이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그 삼각형은 제일 꼭지점에서 원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무한시간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라 짜크라 만다라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가 전체가 됐었죠.
여러분, 이 사각형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걸 원초의 비로자라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비로자라불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뻗치는 힘은 뭔가요? 사물양심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항상 평면에서 보지 말고 입체로 더 확장시켜서 무한 차원의 세계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없이 펼쳐진 무한 공덕을 쌓아가고 있을 때 이 우주의 배경과 만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수학분이 계신다면은 이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2배가 되는 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정사각형 면적의 딱 2배가 되는 원이 그려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원리겠죠. 저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랬을 때 이게 원과 만나게 되고 사각형과 삼각형과 이 무한의 시간은 하나가 되면서 전체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걸 아까 했던 우리가 맨델브로트 집합에서 여러분이 이런 원형의 순환 옆으로 쭉 싸가면 이런 튜브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생긴 튜브를 또 옆으로 싸가면 끝없이 또 이런 튜브가 됩니다. 이 튜브를 또 만들면 옆으로 또 튜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한 차원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단면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라차크나 만들의 비밀이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은요 티베트인들이 여기다 담긴 이 무늬까지 다 한번 보세요. 이런데 코끼리가 담겨 있고 동물들이 숨겨 있죠. 하나씩 다 싸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레가 보입니다. 부처님의 바로 법륜이죠. 우리가 능언경 공부할 때 각이 갈라지면서 바로 생기는 게 뭐였던가요? 이런 법륜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법륜 속에 또한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사각형과 삼각형과 이 원, 사각형과 삼각형과 원, 사각형과 삼각형과 이 원,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이걸 티베트인들이 그려냈습니다. 현대과학은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뭘까요? 두수는 법계관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법계관문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온 바다는 하나의 물결 아래 구현되지만 바다가 훔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하지만 물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바다가 그 자체를 일체의 모든 물결까지 뻗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갖가지로 표현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물결을 포용할 때 그 전체 속에 다른 모든 물결을 포용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 물결이 큰 바다를 포괄할 때 다른 모든 물결도 그 바다를 온전히 포괄한다. 그것들 사이에 걸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화엄의 초조, 두순. 놀랍죠? 이 시 한 편 속에서 프랙탈의 모든 것,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녹아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두순의 바다는 바로 해인삼의 화엄의 바다입니다. 부처님의. 이 바다 속에서 온 우주가 하나로 녹아들어갑니다. 우주와 우주 속으로 빨려들고 그 우주 속에서 또 우리 우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먼지니까요. 부처님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 하나의 세포 속에서 하나의 털구멍 속에서 부처가 화연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를 여러분이 다시 쳐다보면 그 부처 속에도 부처가 화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처님은 실제로 화연을 시켰다.
이게 실과 공의 차이다. 우리는 말로만 프랙탈을, 과학자도 훌륭하죠. 컴퓨터를 재현했다는 것은. 그러나 부처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은 실제로 이걸 화연시켜서 이 대우주의 이 화엄의 세계를 하나의 몸에서 실제로 보여줬다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내용을 냈었죠. 미래의 미륵불 마이트레야. 그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순간 지나고 보면 올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도 없죠. 우리는 이 속에서 부처의 원리를, 부처의 도리를 깨닫는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왜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을까요?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성을 따르지 않고 연기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요? 일직일체 일체일이다. 일직일체 다직일이다. 하나 자체가 이제 전체 자체가 되고 맙니다. 중에서 실제로 물체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 그 자체가 하나의 먼지라고 의상은 법성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법성계를 외우고 있지 않으시면은 자,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법성계 7원 39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죠.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화엄인데, 화엄경인데, 이 화엄경을 7원 39로 여러분이 이 도를 터득한다면 그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걸 숙제로 내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